파이썸입니다. 분명 경기는 무승부였지만 괜히 기분상 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을 맞이하여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잡는 경기가 나오기도 하는 월드컵처럼 단기 토너먼트 대회인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충분히 한 번쯤은 어려운 경기가 나올 것은 자명했는데 마침 그 경기가 바로 이번 요르단과의 조별 예선 2차전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과거 같으면 중동 애들이 들어 누워서 그랬다지만 뭐 변명거리로 삼을 만한 억울한 오심이나 외부적 요인도 전혀 없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외신들 역시 한국이 크게 망신당할 뻔한 경기였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요. 이집트의 매체 아람 온라인은 한국팀이 끌려가던 경기에서 어렵게 무승부를 거두었다면서 가까스로 패배에서 탈출했다는 점을 조명했고, CNN 아랍파는 요르단이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여 역사적인 승리를 거둘 기회를 놓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매체 블리뉴스는 클린스만 감독이 간신히 패배를 면했다면서 동아시아 강호 일본이 이라크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지 하루 만에 일본의 이웃 국가인 한국도 거의 같은 운명을 겪을 뻔했으며, 대회 두 번째 경기에서 태극 전사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후반 요르단의 자책골이 들어가 부끄러운 패배를 가까스로 면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초반 일본 매체가 표현하듯 섹시한 PK골로 손흥민 선수가 4대회 연속골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달성하고 부상으로 이탈한 우리의 넘버원 골키퍼 김승규 선수를 위한 품격 있는 세레모니를 했을 때만 해도 정말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기였는데요. 이후 상대의 좋은 코너킥과 움직임에 안타까운 자책골이 나오면서 경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역전골까지 허용하며 경기는 정말 어렵게 흘러갔는데요. 거기에 우리 대표팀의 공격 흐름을 사전 차단하는 영악한 요르단의 플레이와 그들의 거친 플레이에 말려 경기를 뒤집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르단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는 역대 전적을 뒤집을 기회를 날렸지만, 요르단의 후세인 아모타 감독은 아시아 대륙 탑팀인 한국을 상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했고 무승부라는 결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가 정말 어려웠던 점에 한몫했던 것은 마치 요르단 홈 경기와 같은 분위기를 만든 아랍 관중들의 압도적인 응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서 쉴드를 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전혀 선보이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약 패배를 했다면 정말 대참사가 될 뻔한 경기를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다운 역량과 집념으로 혼란스러운 조별 성적에 천금 같은 무승부를 거둔 것은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무승부를 만들어낸 우리 대표팀의 귀중한 승점 1점은 우리가 조 1위에 대한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게 해주었고, 이번 대회 무패 우승 역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해준 귀중한 경기 결과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상대적으로 약체라 평가받던 중동 팀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는 점인데요. ESPN은 이번 우리 대표팀의 무승부를 토대로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패배해서 탈출했지만 아시안컵에서 약체 팀들이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토요일 일본은 이라크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는 그들의 우승 전망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불과 24시간 만에 또 다른 강국인 한국도 비슷한 운명을 겪을 뻔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최악의 결과와는 거리가 멀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아시아 선두권 국가들과 약체 국가들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7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요르단을 맞이하여 패배 직전까지 몰린 것이 그 이유이며, 전날 이라크에게 패배한 일본은 1988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조별 예선에서 패한 것이라면서 우승 후보인 한일 양국의 이런 결과들이 그 증거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경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국가는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이었을 텐데요. 자신들의 16강 대결 상대를 비롯하여 이라크전 패배 이후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그 어떤 경기보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일본 대표팀의 레전드이자 우리에게도 익히 유명한 선수인 혼다 케이스케 역시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한마디를 던져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는 경기 전반 종료 후 자신의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르단은 이라크보다 강하다. 한국이 지고 있다. 이라크에 패배한 일본 팀과 한국 대표팀에 대한 비교를 간접적으로 해버린 것이죠. 그가 남긴 이 코멘트에 일본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그저 아시아의 레벨이 오르고 있다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한국도 유럽파가 늘어나 컨디션 조절에 고전하고 있는 것, 특히 유럽 시즌 중에 개최되는 아시안컵에 대한 동기부여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두 나라 모두 지금은 조별 예선이 아닌 16강을 조준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난 생각의 힘의 차이라고 본다. 일본의 아시안컵에 대한 생각은 월드컵의 절반 이하다. 한국도 아시안컵은 병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반대로 이라크나 요르단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월드컵보다는 아시안컵이야말로 최대의 대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정신력 차이가 결과로 나타나는 느낌이다. 아시아의 레벨이 오르고 있다기보다는 아시아에서 싸우는 방법을 중동 국가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보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똑같이 고전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한 반면 한국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패배할 경기를 다시 무승부로 되돌려 놓은 점에 주목한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무승부를 만들 수 있는 한국과 따라잡지 못했던 일본과는 승부에 대한 집념의 큰 차이를 느낀다. 정신론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역시 정신의 힘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2011년 아시안컵 때는 혼다, 나카모토, 오카자키, 우치다에게 어느 나라와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 같다. 어떤 아시안컵도 편한 대회는 한 번도 없었다. 다시 도전하기를 기대한다. 그럼 지금의 대표라면 반드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르단 강했다. 특히 수비는 일본처럼 두세 명으로 움직이고 전환도 빠르다. 빠져나가도 필사적으로 쫓는다. 미드필더가 3명이라 세컨볼은 거의 요르단 차지였다. 또 요르단 10번의 볼 소유 능력과 스피드도 좋았다. 일반적인 중동의 게으른 플레이는 거의 없었다.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일본도 조심해야 한다. 역시 중동 개최라 마음가짐이 다르네. 어제 이라크도 오늘 요르단도 평소 이상으로 힘을 발휘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수준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국은 따라잡은 만큼 일본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라크나 요르단 등 중동 나라들은 중동 개최를 할 때면 평상시보다 몇 배 강해진다. 역시 관중들의 응원이 만드는 분위기가 상대국의 힘을 깎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이란, 카타르, 사우디도 난적이 될 것 같다. 일본의 아시안컵 우승의 난이도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느낌이 들었다. 월드컵에는 좀처럼 출전 못하는 이라크나 요르단 등은 아시안컵이 가장 큰 대회이고 일본이나 한국 같은 월드컵 단골 국가는 동기부여가 너무 다르다. 게다가 중동 개최로 완전히 홈 경기 분위기, 쉽게 가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요르단은 한국도 비교적 고전했던 바레인이 다음 경기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은 다음 경기가 최약체인 말레이시아니까 압도할 것 같고 역시 한일 간의 싸움이 될 것 같다. 한국은 어려운 경기였지만 마지막에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이 한국의 저력을 느끼게 했는데 어제 일본보다는 확실히 강한 느낌. 마지막 경기도 말레이시아니까 1위로 돌파할 것이다. 모리아스 감독이 제대로 선수를 기용해주면 한국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를 계속 고정 기용하는 감독이라 스가와라를 계속 출장시키고 원톱도 아사노이니 한국 만나도 이길 전망이 없다. 2위 통과밖에 없는 일본은 한국을 피할 수 있어 럭키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요르단은 귀찮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요르단 10번은 김민재에게 몇 번이나 도전했고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남은 일정과 한국 간의 경우의 수를 따져 두 팀이 16강에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은 어쩌면 우리만큼이나 크기에 이번 요르단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대표팀의 집념이 그들의 대표팀과 결정적 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가 정점을 찍은 것은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에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선수 그 누구도 손흥민처럼 반성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성공한 선수니까 아시안컵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선수들은 경고도 많고 거친 플레이도 많고 정치적인 어필을 하는 선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이런 분한 기분을 갖지 않는다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전 종료 후 반성하지 않고 담소나 나누던 선수들이 있다는 것이 신경 쓰인다. SNS에서 유명인 행세하는 것도 좋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확실히 더 성장할 것이다. 이게 그 기분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손흥민은 국가나 팀을 짊어지고 싸운다는 의식이 높고 소속팀도 잠시 이탈해온 상태라 어중간한 성적을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선수들은 유럽에서 꽤 활약하고 있지만 아시아 넘버원 플레이어는 아직도 손흥민인 것인가? 손흥민처럼 억울해하는 모습은 지금의 일본에는 없다. 저도 그냥 담백할 뿐. 일본도 조금 더 이기려는 굶주린 헝그리 정신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따라잡는 걸 보면 역시다. 요르단이 이기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지만 중동에서의 개최구나. 중동 시합 때는 중동 국가들이 1.5배는 더 강해지는 것 같다. 손의 이 반성은 뜨겁다. 일본도 이 정도 감정을 표출하는 선수가 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큰 부상도 많이 나왔고 경고 누적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로테이션을 여유롭게 가동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가 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대표팀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이 순탄한 상황이 연출되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깝고 걱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칭찬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기력이었죠. 그렇지만 경기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다시 뒤집으려 했던 우리 선수들의 집념, 이 부분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패배했다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경기를 큰 교훈으로 보약으로 삼아 남은 일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개개인별로 비판받을 만한 부진한 경기를 한 선수들도 있고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우리 선수들 스스로 느낀 바가 더 컸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여정을 계속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